통증 중에서 담적병이라는 것에 대해서 소개해 드릴 거예요. 최근에 좀 유명해진 것 같아요. 이전에는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는 그런 질환 중에 하나였는데, 모 한방병원이 이제 요 담적에 대해서 홍보도 많이 하고 하면서 좀 알려지기 시작했어요. 요 담적이 어떤 병인지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증상은 이런 거예요. 검사상으로는 뭐 위 내시경도 해보고 막 이것저것 다 해봤어요. 괜찮대요. 아무 이상 없대요. 그냥 뭐 신경성 위염인가? 뭐 그냥 이런 진단을 받았어요. 근데 소화가 잘 안 돼요. 이런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실제로도 여쭤보면 검사상으로 괜찮다는데 소화가 잘 안 되고 맨날 더부룩하고 체한 것 같고 뭐 이렇게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의학적으로는 기능성 소화불량증이라고 불러요. 구조적으로는 문제가 없는데 기능적으로만 소화가 안 되는 그런 건데요. 이런 걸 한의학에서는 담적으로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단 적이라는 게 뭐냐면 요 병리를 하나 들고 왔는데, 요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겪고 있는 병의 진행 상태예요. 맨 처음에 기울이라는 거는 우리 스트레스 때문에 기가 꽉 소통이 안 되고 뭉쳐가지고 몸에 좀 이런저런 소통이 안 되는 문제가 생기는 거고, 습이라는 거는 그런 게 정체가 심해지면서 뭔가 순환 장애가 생긴 걸 이제 습이라고 하고요. 담은 어혈이라는 거는 이제 순환이 안 되면서 몸에 노폐물이 쌓인 거예요. 처리가 안 되고. 그리고 적치라는 거는 이 노폐물들이 쌓이다가 점점 형태를 갖춰가는 겁니다. 뭐 암 이런 것도 적취에 속하게 되고요. 하여튼 이런 덩어리진 거 이런 걸 적취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새 말로 풀면 기울이는 스트레스랑 비슷하고, 습은 순환장애고 담은 어혈은 노폐물이고, 적취는 비정상 조직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담적이란 거는 담이랑 적이죠. 담음이란 거는 몸에 쌓인 노폐물 같은 거예요. 그리고 적이라는 거는 그 노폐물들이 점차 심화되고 이제 좀 덩어리지고 이런 걸 적이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합쳐서 담적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소화 안 되는 분들 실제로 배 만져보면 막 덩어리 있는 것처럼 이렇게 단단하게 느껴지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 이제 담적으로 보기도 하고요. 아니면 그런 덩어리가 없더라도 뭔가 꽉 뭉친 것 같고 구조적으로 이상이 없다는데, 그런 것들을 담적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주 증상이 이런 증상들이에요. 가슴이 답답해지고 특히 이런 명치 부위가, 그리고 더부룩하고 복부에 통증이 생기고, 혹은 어지럼증이나 두통이 심해지고, 우리 체하면 어지럼증 두통 겪는 분들 많죠. 그리고 뒷목이 괜히 뻐근하게 아프고, 그리고 트림이나 뭐 생목이 오른다든지 위산이 역류하는 그런 증상들이 생기는 것들이 이제 대표적인 증상들입니다. 일단 담적이라는 거는 첫 번째는 위장의 운동 저하예요. 위장의 기능이 떨어진 거예요. 위장이 움직이려면은 맨 처음에 음식물 이렇게 내려와서 여기 위에도 괄약근이 있고 밑에도 괄약근이 있거든요. 들어오면 괄약근이 이렇게 수축해져서 위로 못 넘어가게 딱 닫아줘요. 그리고 위에는 요게 주머니라서 얘들을 잘 섞어줍니다. 어느 정도 다 이제 소화기랑 섞이고 나면은 연동 운동이라는 걸 통해서 얘들이 이렇게 가운데가 이렇게 잘록해지면서 얘들이 점점 이렇게 따라 내려가게 돼요. 이런 식으로 소화가 되는데, 이런 연동 운동 기능이 떨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뭔가 정체돼 있고 뭐 답답하고 이 증상이 생기는 거죠. 두 번째로는 소화액 분비의 불균형인데, 이 우리가 소화될 때 소화액이 한 종류가 아닙니다. 되게 많은 종류가 같이 섞이게 돼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딱 시간대별로 딱딱 맞게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게 맞질 않는 거예요. 특히 뭐 주로는 스트레스 때문에 자율신경이 무너져서 그런 경우도 많고, 혹은 식습관이 불규칙해서 이런 것들이 무너져 있는 분들이 흔한데요. 하여튼 그러면서 이제 소화액 분비의 불균형이 생기고 만성적인 소화불량증으로 이제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몇 가지 리스트를 준비해봤는데요. 지금부터 손가락으로 한번 세보세요. 내가 여기에 해당되는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 가스가 차고 속이 더부룩하다. 2번 소화가 잘 되지 않고 자주 체한다. 3번 명치가 답답하거나 꽉 막힌 기분이 든다. 4번 미식거리거나 복통이 생기기도 하고 구토가 구역감이 밀려온다. 5번 위가 답답하고 음식이 꽉 찬 기분이 든다. 6번 머리가 자주 아프고 어지럽다. 7번 눈이 침침하며 시력 저하 증상이 있다. 8번 건망증이 심해졌거나 인지력이 떨어진다. 9번 뒷목이 뻣뻣하고 자주 결린다. 10번 항상 피곤하다. 11번 여성의 경우 냉염증이 심해졌거나 생리통이 심해진다. 12번 대변을 봐도 시원치가 않다. 13번 눈 주위가 뻑뻑하고 통증이 있거나 안구건조증이 심해졌다. 14번 얼굴색이 누렇고 검어지거나 기미가 낀다. 15번 어깨나 목 주위에 담이 자주 걸린다. 16번 입냄새가 심해졌다. 어떠세요?
4개, 6개 넘어가나요? 너무 같이 오는 요새는 스트레스가 많다 보니까 넘어가는 분들이 되게 많죠. 요새 이제 소화불량증 보면 이전에 못 먹는 시대에는 위장의 기능 저하가 많았어요. 위장 운동 능력 자체가 떨어진 분들이 많은데 요새는 스트레스 때문에 소화의 분비가 불균형이 돼서 이런 문제가 일어나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방하려면 일단은 일정한 리듬을 갖춰주는 게 되게 중요해요. 불규칙한 식사 습관 때문에 생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규칙적인 생활 습관, 식습관, 그리고 낮밤이 바뀌지 않게 그냥 그 시간대에 맞게 생활하는 거, 그리고 충분히 휴식하고 이완해서 스트레스를 특히 그때그때 푸는 게 중요하고요. 건강한 식습관 당연히 중요할 거고요. 운동을 좀 해주는 게 좋겠죠. 우리가 운동을 해야 장도 좀 같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1시간 걷거나 뭐 운동하거나 이런 걸 하는 게 좋고요. 물 자꾸 섭취해 주는 게 좋습니다. 커피, 차 종류보다는 뭐 미지근한 물이라든지 신선한 채소나 과일들 이런 것 많이 드시는 게 좋아요. 치료는 한약 가지고 굉장히 잘 나아요. 이제 기능성 소화불량증이라고 하면 양방에서는 이제 뭐 소화 그 위상 억제제나 뭐 이런 것들 처방해 주는데 요 근래 라니티딘이라는 고 많이 쓰는 처방이 위암 발생을 높인다는 논문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는데 그런 거보다도 한약이 굉장히 잘 낫는 것 같습니다. 소화증엔 특히. 그리고 침으로 이런 복부에 경결된 데를 풀어주면 장이 좀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훨씬 좋아집니다. 여기까지 담적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렸고요. 여기까지 들어보니까 만약에 내가 검사했는데 위장에 문제가 없대요. 근데 몇 년 계속 소화가 안 되는 걸 달고 살아요. 이러면은 어디로 가서 치료하시면 될까요? 어깨 동무하는 게 어깨 동무 오시면 되겠죠. 감사합니다.